여기는 이상한 행성입니다. 여기는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의 남자들은 모두 이상한 나르시즘을 앓고 있습니다. 나사병은 어떤 생각이든 머리 주위에 드러나게 하고 생각 또한 들을 수 있는 내레이션이 되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합니다. 아무도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박정태는 어릴 적부터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이곳 남자들은 툭하면 주먹 다짐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잘난 체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그들은 편파적이면서도 자기 생각을 숨기지 못하므로 결국 주먹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박정태는 똑똑해서 누가 건드리면 박정태의 기교는 읍장의 찬사를 받았으나 가장 이상한 것은 읍장만이 생각을 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고 아무도 그의 생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마을에 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설명했습니다. 외계인이 여자를 죽인 것이고 그 중에는 박정태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태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억울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느꼈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두 농부의 아이입니다. 양아버지들은 일에만 몰두할 뿐 좀처럼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아 밖으로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날 박정태는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낯선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는 무의식적으로 줄곧 미친 듯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에도 우주선의 잔해를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숨으면 그들의 생각은 저절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귀신인 것은 그 사람이 생각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정태는 읍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읍장에게 아뢰었고 읍장은 즉시 대량의 인마를 데리고 와서 수색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그 낯선 사람이 여자이므로 반드시 그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태는 문득 여자의 생각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말을 탄 남자는 그 낯선 소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생각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소녀를 가두었습니다. 다음 초 읍장이 울타리의 연기를 뚫고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이 생각의 연기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고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장은 여자에게 호의를 표하고 또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남자들의 나사병을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시장님도 여자아이의 신뢰를 얻고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실은 거대한 식민 비행선을 따라왔습니다. 소녀는 작은 정찰병입니다. 임무는 먼저 착륙하여 별의 안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정찰선이 난파되어 팀원들은 모두 죽고 그녀만 살아남았습니다. 집 안에서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른 남자들의 사상 소음입니다. 천천히 누군가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소녀는 앞에 있는 읍장을 보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이 절대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읍장이 나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 틈에 아들이 들어와서 도구를 가지고 놀다가 부주의로 충격파를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혼란한 틈을 타숨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뒷문으로 도망간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마룻바닥 밑에 숨어있던 여자도 윗사람들의 더러운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를 가두고 노예가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남자는 10여 년 동안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 온갖 무서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음흉한 생각을 가진 시장은 소녀를 이용해 식민 비행선을 불러와 비행선을 공략하고 통제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별의 모든 인간 기지를 공략하여 별의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의 마음속에도 나타나는데 남자는 좋은 것이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물론 이들 중 박정태는 제외됩니다. 모두가 여자를 이용하려고 할 때 오직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가장 업신여기는 남자아이가 뜻밖에도 작은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가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자아이 수색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집에 돌아갔습니다. 헛간으로 돌아가자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여기에 숨었습니다. 박정태는 여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박정태의 머릿속에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무심코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는 서둘러 헛간을 떠났습니다. 그는 두 양아버지에게 소녀의 일을 알렸습니다.
양아버지는 머물 수 없다고 하셨고 그 세 사람 모두 비밀을 숨길 수 없었고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박정태는 그녀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태는 이 행성에 다른 마을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연한 마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다른 마을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처음엔 그를 믿지 않았지만 박정태는 그의 생각으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양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준 지도인데 뜻밖에도 그의 기억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사상적 소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자는 눈앞에 이 남자아이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와 함께 떠납니다. 박정태에게도 따라옵니다. 남자아이가 걔를 귀여워하는 것을 보고서야 여자아이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곧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배가 고팠고 박정태는 고기를 잡으러 가자며 여자아이들 앞에서 벌거벗고 하노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자를 본 적이 없는 그는 남녀의 유별을 몰라 여자아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왕 문어를 찾아낸 박정태는 격투 끝에 촉수를 데려와 무사히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바베큐를 먹을 때 그의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기를 한 입 먹으려 시도했고 그 후 그의 생각은 중독되어 질식한 자신을 환화시켰고 끊임없이 기침을 하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그의 생각을 주시하며 잠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여자아이는 이 남자아이가 비록 배우자를 찾는 사고방식을 전혀 숨길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말하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그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 길을 찾았고 자신의 개를 껴안아 자신이 물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실수로 넘어질 때도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 남자는 아직 좀 귀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가 와서 두 사람은 텐트를 쳤고 소녀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비행선에 살면서 비를 본 적이 없다고 한 그녀는 부모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필이면 박정태가 엉뚱한 생각을 날리기 시작하자 여자는 활짝 웃으며 박정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방금 상상한 내용을 여자아이들이 똑똑히 볼 수 있게 한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죽음의 현장입니다. 박정태는 얼른 비켜라. 이런 사고가 드러나는 병은 숨김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가 박정태를 깨웠습니다. 소년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의 꿈도 그림처럼 머리 위에 나타납니다. 꿈속에서는 여자의 얼굴이었고 여자는 그를 못 본 척 박정태를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발걸음을 옮겨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낯선 마을입니다. 박정태는 여자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생각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남자들의 생각은 그와 마찬가지로 머리맡에 흩어져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 남자들만 있는 동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정태의 눈빛은 어느 정도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태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작은 마을에서 잔인무도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 죽였는데 그 중에는 박정태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들은 박정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마을의 억압은 죄악이 극에 달했군요. 이때 귀에 거슬리는 경보가 하늘을 가릅니다. 그 남자들은 결국 따라왔고 모든 손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여자아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주민이 저항하다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들은 박정태와 여자아이가 숨어있는 창고를 빙 둘러쌌습니다. 읍장은 박정태의 양아버지를 불러들여 보내라고 했습니다. 양아버지도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자신이 몇 년 동안 그에게 이 참혹한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피해자를 위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줄곧 후회했는데 이번에 그는 만회할 계획입니다. 몇 분 후 양아버지가 창고에서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모두가 그가 협상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애가 앞장을 섰을 때 여자애가 갑자기 사라진 걸 보니 이게 양아버지가 지어낸 환상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 박정태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정글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목사는 나타나지만 둘을 잡지 못하고 박정태의 개를 붙잡았습니다. 목사는 그 자리에서 강아지를 익사시켰습니다. 박정태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지만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애견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전해지자 박정태는 숨어서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소년이 가장 상처받을 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를 찾자 박정태는 기억을 더듬어 애견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애완견을 쳐다보며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있고 절친한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심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종종 작은 동물의 보호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날 박정태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꿋꿋하게 여자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지구 이주민들이 남긴 우주선의 잔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우주선에 있는 신호탑을 찾으면 메시지를 보내 본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두 사람이 제어실에 왔을 때 높은 곳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가 끊어져서 올라가서 수리해야 했습니다. 박정태는 수리하러 갈 수 있지만 여자아이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지만 그는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여자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높은 탑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높은 탑에 서서 멀리 바라보니 읍장의 대부대가 도착했고 소녀도 통제실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어두운 생각이 불길처럼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싸우는 동안 소녀는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소음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여자들을 살해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생각의 소음은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못하게 했고 이것은 그를 완전히 마귀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의 생각에 또 다른 자신이 나타나 죄인이라고 소리치며 소녀에게 영혼을 씻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자아이가 목사에게 불을 붙여 불의 세례를 받게 한 목사님의 유일한 양심입니다. 진정하고 모니터를 바라본 소녀는 신호탑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고 박정태는 안테나를 고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정태는 시장으로부터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급한 순간 박정태를 구한 여자아이도 너무 심하게 다쳐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평가된 영화인 것 같고 특수효과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전세계 박스오피스는 끔찍할 정도로 저조해서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